반갑습니다. 말로 하는 실전 수학의 금복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인 학습 목표는 항등식이 무엇인지 구별할 것, 그리고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구할 것,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눗셈에서 검산식에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립제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항등식 과정은 중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들었죠. 방정식 구별할 때 미지수 x 보통 많이 쓰거든요. 자, 미지수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다항식이 아니고 등식.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 그러니까 등식인데 그 미지수의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그 등호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그 뜻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항등식. 그래서 쌤이 예전에 항상 등호의 성질이 성립하는 식을 줄여서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은 뭐냐? 미지수의 특정한 값만 성립하는 것. 어떤 거는 성립 안 하고 어떤 것은 성립하고. 그러니까 특정한 값만 성립하는 것은 방정식이 된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에서 문제에서부터 다음 등식에서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을 보면 기억은 어떤 식일까 될까요? x에 어떤 수 0 집어넣으면 2가 되고 1 집어넣어도 3, 양쪽에 3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좌변 3, 우변 3 항상 성립하죠. 그러니까 기억은 항등식인 거예요. 자, 니은에는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좌변은 3인데 우변은 1이죠. 0 집어넣으면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니은은 하나도 되는 게 없네.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디귿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3, 우변은 3. 그 외의 것들은 하나도 안 되죠. 이와 디귿은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냥 니은 디귿은 항등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억만 항등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미지수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점을 잘 생각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면 a는 0, b는 0, c는 0이다. 자, 이해가 됩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에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 b, c는 그 개수 a, b, c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여러분도 찾을 수 있겠어요? 뭐랑 제곱한 거 곱하고 뭐랑 곱하고 뭘 더하고 해서 0 되게끔 그 a가 0 되고 b가 0 되고 c가 0 돼 버리면 그렇죠. x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좌변은 0이 될 거고 우변은 0이 되겠죠. 자, 이것이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조금 더 빨리 가보면 2번을 보게 되면 2번 또 마찬가지예요. 2번에서 오른쪽 우변을 전부 다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으로 넘겨서 동류항 정리를 해버리면 x에 대해서 동류항 정리를 해버리면 x제곱의 개수는 a 빼기 a 다시, x항의 개수는 b 빼기 b 다시, 상수항은 c 빼기 c 다시죠. 그러면 각각의 개수, x의 개수가 0 돼버리면 되잖아요. x제곱의 개수도 0. 따라서 a는 a 다시, b는 b 다시, c는 c 다시가 되겠죠. 그런데 굳이 이항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좌변의 x제곱과 우변의 x제곱 서로 비교하면 되죠. 개수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x항의 개수 b와 b 다시 서로 같으면 되겠죠? c 상수항 c와 c 다시 서로 같으면 되잖아요. 자, 이것이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얘가 항등식임을 알아야 돼요.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다라는 의미가 딱 나오면 어차피 x는 아무거나 해도 다 성립하니까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수 a, b, c를 구하러 가버리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x를 미지수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x항들의 개수를 미정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에서는 항등식을 구별했으면 미정개수 구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등식을 먼저 구별을 해볼까요?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의 의미 표현으로 우리가 뭐뭐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아까 x에 대한 항등식 1대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항등식인 건 알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은 등식이 뭐뭐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때,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주어진 등식은 항등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문장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보면 니은은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당연히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모든 뭐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등식의 의미죠. 그리고 디귿 이미 뭐뭐에 대하여, 리을 어떤 뭐뭐에 대하여. 자,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항등식이에요. 문자는 x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k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y에 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a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러니까는 좀 많이 틀리긴 틀리더라.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항상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에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 공식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공식처럼 외우는 거잖아. 우리 앞에서 했던 곱셈 공식, 그리고 검산식, 대표적인 게 검산식이에요. 나눗셈에서 이런 것들이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볼까요? 자, 주어진 식이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항등식 맞네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리고 다음 개수가 서로 같은가를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런 걸 어떻게 보여라고. 자, 이거는 항등식인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2번을 쓰면 되겠죠. 개수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와 A-는 같고, 지금 내림차순에 동량 정리 다 돼 있으니까 좌변, 우변 둘 다. 그럼 B와 B- 같고, C와 C- 같죠. 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아까처럼 우변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좌변을 동량 정리하니까 A 빼기 A- 개수가, 그럼 X제곱 개수가 그런데 걔가 0 되어야 되잖아. B 빼기 B- 0 되어야 되잖아. C 빼기 C- 0 되어야 되잖아. 그쵸? 이거 기법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A는 A-, B는 B-, C는 C-. 이렇게 대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항등식과 미정개수법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항등식에서, 등식 아니고 항등식에서 미지수가 아닌 문자의 값 구하기를 우리는 미정개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뭐에 대한 항등식? 그 문자 확인해야 돼요. x에 대한 항등식에서. 그럼 나머지 문자들은 다 미정개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미정개수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어요. 개수비교법은 아까 우리 항등식의 성질에서 그 특정 문자 x에 대한 개수들을 좌변, 우변 비교했던 그 방식이고요. 수치대입법은 어차피 모든 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숫자 집어넣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좌변의 결과와 우변의 결과가 같다. 그 방식을 쓰는 게 우리가 미수치 대입법이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보통은 요 세네 가지 가지고 답을 다 구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예, 다음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예, 1번 개수 비교법으로 풀게 되면, 내림차순 정리, 좌변, 우변 다 하고,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제곱 개수, 좌변은 a, 우변은 1이네요. 그쵸? 생략되어 있죠? 따라서 a는 1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x항의 개수는 좌변은 플러스 2, 우변 플러스 b, 그러니까 b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지금 상수항 확인해 보세요. 상수항도 3, 3 서로 똑같죠? 자, 이것을 개수 비교법. 자, 그럼 수치 대입법은요. 주어진 식이 있는데 x에 0을 대입하니까 좌변은 b가 되고요. 우변은 1제곱 하니까 더하기 2 하니까 3. 그래서 b는 3이 바로 되네요. 그리고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우변은 2제곱이니까 4 더하기 2. 그러면 아까 우리가 b가 3인 걸 알았잖아요. 따라서 a는 2가 되겠네요. 연립 방식 한 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은 수치 대입법. 그래서 우리가 미정계수 구하기 미정계수법에는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전에서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고요. 그런데 둘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연습해 볼게요.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를 구하시오. x에 대한 항등식이고 미정계수 a, b, 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개수 비교법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일단 좌변이 복잡하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전개하면 예, 다음과 같아지고 동류항 x에 대한 동류항 정리하니까 예, a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더하기 a 빼기 b 더하기 c가 되겠네요. 우변은 그대로 나타내면 되죠. 자, 이제 내림차순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 다 했으니까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뭐 a는 x제곱 개수 a는 우변 1과 같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4가 될 것이고요. 라인 따라 움직이세요. a 빼기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밑에다가 그냥 바로 적어버리세요. 그러니까 a는 1이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4가 돼야 되니까 a가 아까 1이 됐으니까 b는 6. 그리고 상수항 a 빼기 b 더하기 c에서 a가 1이고 b가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 되어야 되니까 c는 2가 되면 되겠네요. 보이죠? 자, 이렇게 보는 방식을 개수 비교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같은 문제를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보면 다음처럼 x에 1, 0,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예요. 왜 3개냐고요? 미정계수가 3개잖아요. 그러면 조건식 3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x에 1 넣었으니까 좌변은 c만 남고요. 우변은 1 더하기 4 빼기 3. x에 0을 넣으면 좌변은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리고 우변은 0,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래서 계산하니까 c는 2라는 거 바로 나오죠. 그리고 c가 2니까 두 번째 빨간색 두 번째 세 번째 식에서 우리는 연립을 하면 되겠죠. 이 연립은 쉽죠. 그쵸? 그러니까 a는 1이 되고요. b는 6, c는 2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은 수치 대입법. 실전에서는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을 혼합해서 사용 많이 해요. 최고차항하고 상수항은 개수 비교가 빨라요. 그리고 그 외에 미정계수는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게 편하죠. 자, 최고차항을 좌변에서 최고차항을 잘 지켜보면 x제곱이잖아요. 한 군데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A가 1임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상수항은요. 좌변에서 상수항은 A가 하나 보이고 마이너스 B 하나 보이고 C가 하나 보이고 금방 보이잖아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럼 우변은 상수항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바로 식 나오고. 그리고 수치 대입은 적당한 수를 갖다가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만만한 건 0, 1, 마이너스 1 이런 거고.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x 빼기 1이라는 항들이 보이죠. 거기 x 1 넣으면 0 되니까 계산이 편하잖아요. 문자들 사라지고.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 버리니까 좌변은 c만 남고 우변은 1 더하기 4 빼기 3 이래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c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b도 따라서 바로 나오겠죠. 이게 훨씬 더 쉽지 않나요? 자, 항상 최고차항하고 상수항은 개수 비교로 접근하시고 나머지 미정개수, 개수에 따라서 적당한 수를 사용하시면 연산이 편하게 됩니다. 셈은 혼합형 풀이를 계속 사용할 거고요. 학생 여러분들은요, 이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를 충분히 연습한 후에 혼합형을 쓰도록 하세요. 다음 등식이 임의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도록 상수 ABC를 구하시오. 임의의 x. 예, x 항등식이죠. 그럼 미정계수 ABC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에는요, 상수항이 0이네요. 2차식이고, 자, 우변을 보니까 1차식 2개 곱해져 있고 상수항 더해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최고차항이 x제곱. 자, 우변에서는요, x제곱 한 군데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x제곱 개수는 b. 좌변의 x제곱 개수는 2. 따라서 b는 2. 그 다음에 상수항 하라고 했죠. 좌변은 0이죠. 우변은 상수항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앞에 갈로에서 1 곱하기 c에서 c 나오고 뒤에 더하기 3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c 더하기 3은 좌변 0과 같아져야 되죠. c는 마이너스 3.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적당히 x에 1을 대입해 보면 좌변은 2 플러스 a가 될 것이고요. 우변은 뭐 b 플러스 1에 1 플러스 c 더하기 3이니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 되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네,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5, b는 2, c는 마이너스 3. 이 문제는 어떤 x에 대하여 항상 성립, 역시 x 항등식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식을 보니까 식이 재밌죠. 우변이 2차 더하기 2차 더하기 2차예요. 자, 아까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개수 비교법이 좋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적당한 수가 3개가 있어요. 보이나요? 우변에 곱하기 x식이 있잖아요. 그게 x도 있고 x 빼기 1도 있고 x 플러스 1도 있네요. 그러면 적당한 수 3개가 0,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눈치챘겠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될 미정개수가 3개고 적당한 수 3개인데 뭐 한다고 개수 비교법 써? 이거는 수치 대입법이 전적으로 유리한 형태입니다. 자, 방금 쌤이 얘기했듯이 문제 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식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눈, 그런 시야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순서대로 x에 0 대입할 것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할 것이고 플러스 1 대입할게요. 0을 대입하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1만 남고요. 우변은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사라지고 가운데 거만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좌변은 2 빼기 3 빼기 1 되고 우변은 2c가 되죠. 또 x에 1을 대입하니까 좌변 2 더하기 3 빼기 1 그리고 우변은 2a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답이 바로 나오죠. 연립할 필요도 없네. a는 2, b는 1, c는 마이너스 1. 자, 식의 구조를 보고 어떤 방식을 쓸 것인가, 그것이 수학 실력이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머지만 구할 때, 몫은 구할 필요 없고 나눗셈에서 나머지만 구할 때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좀 개념이 중요한데요. 자, 일단 다항식 fx를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눌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자, 검산식으로 놓으면 fx는 x 빼기 알파 qx 더하기 r로 놓을 수 있죠. 얘가 항등식이니까 x에 아무 숫자를 넣어도 돼요. 뭐 대입한다? 알파 대입합니다. 왜? 0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알파를 적당한 수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의 개념이 됩니다. 아무튼 f 알파는 r이 되죠. 이때 자리 바꿨으니까 나머지 r은 f 알파로 끝이 나버리잖아요. 나머지만 구해버린 거잖아요. 자, 이것을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파란색 내용을 나머지 정리로 한 번에 나타내면 r은 f 알파다. 이게 끝입니다. 다항식 fx가 있고요. 1차식으로 나누네. 나머지 구하시오. 나머지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바로 구하면 되겠죠. 자, 나눗셈이니까 검산식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목 필요 없으니까 적당한 수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죠. 자, 검산식 안 적고도 바로 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적당한 수는 마이너스 1. 따라서 나머지 r은 f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fx식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 빼기 1 빼기 3.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다음 문제, 예, 또 다항식 fx 3차식을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시오. 역시 나머지만 구하니까 r은 적당한 수가 마이너스 2네요. f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플러스 8, 플러스 2. 그러니까 날라가고 마이너스 12 나머지가 되겠네요. 적당한 수 빨리 볼 수 있겠죠. 자,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뭐 나머지만 구하는 거네요. 원래 나눌 때 이러면은 검산식을 적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략하고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r은 f-2분의 1이죠. 자, 적당한 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임이 보입니다. 빨간색. 자, 그러면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 주의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1. 그래서 나머지 r은 2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실전 문제 유형이 나왔네요. 자,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항식 fx를 x 빼기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5고요. 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이에요. 자, 이때 fx를 2차식 x-2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 거고요. 또 fx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처음에 x 빼기 2로 나눌 때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눌 때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곱한 걸로 또 나누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일단 검산식으로 적어보면 풀이에 검정색 식이 보이죠. 첫 번째 문장을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결국 이 말은 F2는 5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가 사용된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x 플러스 1로 나눌 때니까 적당한 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파란색 식이 검산식이 나열되고 결국 화살표로 오른쪽 f-1은 마이너스 4다. 자, 이게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최종적으로는요. 2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보라색 fx는 x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눌 때 q2-x 더하기 rx. 자, 나누는 게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아니라 1차식이 돼요. 그래서 rx는 ax 더하기 b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저 보라색 식에 적당한 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x에 2를 대입해도 되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 보라색의 R2는 F2라는 게 되고요. R-1은 F-1이 되는 거예요. R은 밑에 AX 플러스 B 나머지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2a 플러스 b는 5,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연립하니까 a는 3, b는 마이너스 1. 따라서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빼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실전 문제니까 한 번 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x 빼기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3. 두 번째는 문장에서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5.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랬죠? 예, 풀이에 파란색 f1은 3, f-3은 마이너스 5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문장에서 이 식이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결과식이죠. fx를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시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처럼 적으면 되고 마지막 부분에 더하기 r이 아니라 더하기 rx예요. 자, 근데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 이하의 형태니까 rx는 ax 더하기 b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a와 b는 미정계수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R1은 F1과 같고 R-3은 F-3과 같으니까 자, 빨간색으로 A 플러스 B는 3이 되고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연립하니까 위아래 빼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A는 2, B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깔끔하게 해결하도록 하세요. 나머지 정리가 다 되었으면 인수 정리하시면 됩니다. 같은 거예요. 나머지 정리에서는 나머지가 F알파였죠. 그런데 인수 정리는 그 나머지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F알파는 0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개념이 좀 중요한데 자, 초록색처럼 F알파가 0이면 fx는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거꾸로 fx가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f알파는 0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수라는 말은 서로 곱의 관계죠. 곱의 관계. 곱해서 0 되는 경우예요.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인수 정리를 익혀볼게요. 자, 다항식 fx가 있는데 상수항이 a네요. 자, 이것을 1차식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를 구하시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자, 검산식을 적어보면 파란색처럼 fx가 x 플러스 1 qx 더하기 r 이렇게 적힐 건데 이때 나머지가 r이 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 빨간색처럼 f-1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되니까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0. 따라서 a는 9. 정답 a는 9. 자, 이런 거 할 때 이제 검산식 저 위에 파란색식 없이 빨간색으로 바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인수 정리 뭐라고요? 나머지가 0이다. 자, 주어진 문제 역시 x 빼기 2로 나누었네. 근데 나누어 떨어졌대. 나머지가 0. 그러니까 인수 정리 느낌 나죠? 적당한 수는 2. x 빼기 2가 0 되려면 x에 2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f2는 0이다. 이거 나오면 끝난 거예요. 계산하면 8 빼기 12 더하기 2a 더하기 6은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쉽죠? 이 문제는 2차식으로 나누었죠. 1차식 2개 곱한 걸로 나누었네. 나누어 떨어졌고 그러면 인수 정리고 그러니까 적당한 수는 1, 2. 따라서 자, 빨간색으로 f1은 0, f2는 0이라는 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끝났죠. 전개하면
1 넣으니까 2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B는 0. 그리고 2 대입하면 계산 조심하세요. 16 더하기 4A 더하기 2 더하기 B는 0. 위에서 밑으로 빼버리니까 2 사라지고 BB 사라지네요. 그러면 상수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B는 2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이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직접 나눗셈법에서는 전부 다 적어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적기가 또 세로로 길게 빠지고. 근데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 단점은 나누기 1차식밖에 못해요. 자, 그래서 초록색 다항식 나누기 1차식에서만 사용되고, 그 다음에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요, 적당한 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 몫은 변할 수가 있어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아요. 자, 이 빨간색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특수형 문제에 조립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 외에는 직접 나눗셈법이나 개수비교법을 사용하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조립제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사용하여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해 볼게요. 자, x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누기 x 플러스 2가 있네요. 나누기 1차식 맞죠? 자, 이때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만 적어 볼게요. 1, 0, 마이너스 2, 1 맞죠? x 2차항 개수가 0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나눗셈 할 때는 그대로 적었지만 이번에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2죠. 그걸 우리가 적당한 수라고 했잖아요. 검산식에서. 자, 그랬을 때 그 숫자를 마이너스 2를 왼쪽 편에 저렇게 적는답니다. 그리고 첫 번째 1은 그냥 내려오고요. 초록색처럼 1은 그냥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마이너스 2와 내려온 1이 곱해서 0 아래쪽에, 다음 항 아래쪽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0과 마이너스 2는 빼는 게 아니고요.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마이너스 2는 적당한 수 마이너스 2와 곱해져서 또 오른쪽에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와 4가 더해지니까 2. 그리고 적당한 수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맨 마지막 상수항 자리를 다 더해버리니까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이 마이너스 3이 나머지입니다. 맨 마지막 거는 딱 제껴버려서 나머지. 어차피 1차식 나누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마이너스 3의 앞쪽에 적혀있는, 왼쪽 편에 적혀있는 수들이 목자리가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 2. 순서대로 x제곱항, x항, 상수항이 되는 거죠. 목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 그러면 실제 몫은 뭐냐? 위에 나누는 식 x 플러스 2에서 x의 개수로 나눠야지만 몫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1이니까 그대로 몫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머지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개수들만 이용해가지고 풀이하는 것을, 나눗셈을 하는 것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자, 3차식을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x의 개수가 1이고요. 그리고 적당한 수는 2분의 1이 되겠죠. 0이 되는 수가 되어야 되니까 2분의 1.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이를 몽땅 보여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림 보고 따라가 볼까요? 처음에 앞에 있는 2 내려왔죠? 2분의 1하고 곱하니까 1이 되어서 3 밑에 적어요. 그리고 둘이를 빼는 게 아니라 더하죠. 그쵸? 더하니까 4.
그리고 2분의 1하고 곱하니까 2, 마이너스 4 밑에 적고, 그리고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2 되죠. 또 마이너스 2는 적당한 수와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밑에 적고, 그럼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6. 몫은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저기 목자리라고 했죠. 목자리니까 나누기 x의 개수 해줘야 되는데 나누는 식의 x 개수가 1이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쓰는 거죠. 이때 재밌는 게 있지 않나요? 자, 이 문제랑 비교해 보세요. 예, 여기도 앞에 다항식 똑같아요. 근데 나누는 식이 적당한 수가 2분의 1이죠. 얘도 마찬가지. 0 돼야 되니까 2분의 1 맞잖아요. 근데 아까는 x 빼기 2분의 1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2x 빼기 1이네? 그럼 조립제법 쓰면 네,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식이 바뀌었는데 몫은 나머지는 똑같다고요? 아까 빨간색 부분 봤죠? 설명에서. 나머지는 불변. 예, 나머지는 무조건 마이너스 6입니다. 자, 몫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누는 식의 x의 개수로 나누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 마이너스 6의 왼쪽 편에 있는 2, 4 마이너스 2가 몫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쌤은 목자리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그걸 2로 나누어 버리니까 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몫이. 이제 확실히 구별되었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앞에 문제에 비해서 얘는 나누는 수가 2배로 커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나누는 게 2배로 커졌으니까 몫은 작아져야겠지. 그러니까 2분의 1배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걸 실전에 간단히 응용해 볼게요. 시험이 잘 나와요. 다항식 fx를 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는 r이다. 자, 다항식 fx를 2x-6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qx와 r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이나요? x 빼기 3과 2x 빼기 6이 배수관계임이 보여야 돼요. 무작정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숫자들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2배죠, 2배. 나누는 게 2배로 커졌기 때문에 몫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불변. 똑같아 이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몫은 2분의 1 qx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r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중요해요. 그건 문제 풀 때 엄청 중요해요. 자, 주어진 문제에서 첫 번째 두 문장을 검산식으로 나타내면 예, fx는 x 빼기 3의 qx 더하기 r이 되는 거고요. 아래 두 문장에서는 새로운 몫과 나머지니까 q-x, r-로 할게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나타나집니다. 자, 이때 저 빨간색 식에서 2x-6에서 공통인수 2로 묶어내니까 저 검정색 식이 되겠죠. 자, 거기에서 그 2를 뒤에 q-x랑 붙여버리세요. 저기 파란색 식 보이나요? 빨간색 2가 보이나요? 자, 그러면은 그 식과 처음에 만들어 놓은 우측에 있는 식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위치상 x 빼기 3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qx는 뭐가 될까요? 2q-x가 되고 r은 r-가 되면 되죠. r은 어차피 상수니까. 그래서 q-x 새로운 몫은 2분의 1 qx가 되고요. 나머지 r은 r-는 r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서 습득하도록 하세요. 중요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말로 하는 실전 수학의 정수, 말로만 풀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세요. 3차 다항식이 있는데 미정계수 a, b가 있고 그리고 x 빼기 1의 완전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겠죠? 상수 a, b를 구하시오. 어떻게 풀까요? 한 두세 가지 벌써 느낌이 와야 되는데 자,
나누어 떨어진 데서니까 나머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0이라고. 자, 그러면 x에 1 대입해가지고 풀까요? 나머지 정리처럼. 그러면 모르는 미정계수가 2개인데 조건식이 2개 나와야 되잖아. 근데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x1 적당한 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는 못 푼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풀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수 비교법이고 문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몫은 뭐가 돼야 될까요? 1차식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네모 x 더하기 네모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계수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네모 x에서 네모 부분은 1이죠. 최고차가 1이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저 마이너스 7, 좌변에 마이너스 7 있죠. 그거 가지고 처리하면 되잖아요. 자, 이것이 나머지 정리풀이법일까요? 아니면 계수 비교법일까요? 그래서 계수 비교법이 엄청 편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 문제는요, 나누는 수가 x 빼기 1의 완전 제곱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전개해서 직접 나누셈 처리해도 됩니다. 조립제법은 안 되죠. 조립제법은 나누기 1차식 밖에 안 되니까. 이 문제 유형을 나머지 정리해서 완전 제곱으로 나누는 유형이에요. 완전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기 유형이에요. 상수 A1, A2, A3 점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다항식 5승이네요. 하면 10승까지 나오겠다. 그러니까 A10까지 나왔네.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네.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홀수 더하는 거네. A9까지 값을 구하시오. 자, 자주 나오는 거고요. 수능에도까지 연결되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구조를 보세요. 구조를. 자, 항등식이 포인트예요. x에 어떤 숫자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뭐 상수가 나올 것 같고 우변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개수 합이 나와요. A10까지 11개 항의 합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느낌이 오나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예, 좌변의 상수 될 거고요. 우변은요. x 1차, 3차, 5차 홀수 항들은 거의 개수가 다 음수로 변하겠죠. 짝수항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런 식의 형태가 되죠. 그러면 아까 개수합이랑 지금 구한 거 그걸 1번, 2번씩으로 하면 1번, 2번 더하면 뭐가 될까요? 예, 홀수 개수들은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2A0 더하기 2A2 더하기 2A4가 되는 형태예요. 맞나요? 자, 근데 지금 홀수항만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빼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고 그런 구조가 보여야지만 우리가 수학을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